자, 대한민국 최고 축구 예능 채널 이스타TV. 토트넘 이야기가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베일과 레길론은 아마 수시간 내로? 아마 내일? 아니면 우리 시간으로 오늘 밤이면 오피셜이 뜰 것 같아요. 이거 나갈 때 오피셜 떠 있을까요? 혹시? 이게 그 전에 나가는 일단 그 스케줄로 잡긴 했는데 지금 그 영국은 좀 아침 시간인가요? 아니면 새벽인가? 새벽이죠. 한 9시간 차이라고 보면 한 새벽 3시 반? 3시. 그러면 아마 빠르면 한 대여섯 시간? 아침 시간에 발표하면? 한 뭐 오전 10시나 그 정도. 아니면 뭐 오후 때 발표하면 그보다 좀 지나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아니 뭐 오늘 이게 뭐 안 뜰 수도 있는 거고. 그렇지. 약간 시간이 왜냐하면 우리 시간으로 내일 새벽 1시에 그 유로파 리그 예선이 맞아요. 있어요. 그거 끝나고 발표하는 경우들도 있죠. 그렇죠. 보통 경기 종료 후에 이제 그렇기 때문에 근데 뭐 발표만 남겨둔 것 같습니다. 일단 요거 업데이트를 먼저 해볼게요. 레길론은 다 끝난 것 같아요. 메디컬까지 끝난 것 같습니다. 타임즈에서는 레길론 영입 발표 곧 할 거고 무리뉴가 이 딜에 핵심적인 역할을 했다라고 얘기했고요. 댄 킬패트릭은 레길론 이미 토트넘 훈련장에 있다. 메디컬 중이고 오피셜만 남았다. 그리고 스페인 쪽 카데나코페를 가면 이적료는 3천만 유로, 420억 정도가 발생을 할 거고 삽입된 바이백, 이 바이백은 4천만 유로짜리, 그러니까 550억짜리 2년. 2년간 유효하다. 이제 2년이 지나면 이 바이백 조항이 소멸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만약에 레알 마드리드가 쓱 한 2년 동안 본 다음에 바이백을 발동시키고 싶다면 이 금액으로 2년 안에 발동이 돼야 되는 거고. 가디언에서는 이 바이백 금액이 이 카데나코페에서 얘기한 것보다 좀 비싸요. 카데나코페에서는 지금 한 1,000만 유로 정도 더 비싸다고 얘기를 했죠. 그러니까 카데나코페가 그러니까 이적료보다 1,000만 유로인데 여기 가디언에서는 4,500만 유로 얘기를 했고 우선 협상권도 포함이 돼 있다라고 그랬는데 이런 거는 좀 이거는 오피셜로 떠야 그렇죠. 그래야 알 수 있죠. 그리고 이런 것도 오피셜로 발표 잘 안 한다. 그러니까 이건 어떻게 보면 세부 조항이잖아요. 그러니까 공식적인 거는 이적료도 원래 얘기 잘 안 하잖아요. 안 해요. 근데 또 포르투갈 리그나 이런 데는 완전 공개해버려. 그냥 밝히는 데도 있어요. 여기는 좀 다를 것 같은데 잉글랜드는 전체적으로 그냥 공개되지 않은 금액으로 하는데 그래서 언론들의 이야기를 보고 추측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 문제는 뭐냐면 이적료는 얼추 대강 이렇게 추측이 가능해. 그리고 다르다 하더라도 엄청 많이 차이가 나진 않아요. 물론 카이 하버츠 같은 경우에는 독일이랑 잉글랜드랑 차이가 좀 있습니다. 뭐가 많은지 모르겠어요. 근데 주급은 진짜 천차만별이고 이게 솔직히 얘기하면 약간 못된 게 뭐냐면 이 팀의 주급 상황이 나쁘다라는 거 혹은 조금 지금 부진한 선수가 주급을 높게 받는다라는 걸 얘기할 때는 옵션까지 다 붙은 금액을 얘기한다. 맞아요. 근데 그게 아닌 경우에는 또 옵션 다 빼고 얘기하고 그래서 더 썬에서 발표하는 어떤 이런 주급 순위 이런 거는 조금 색안경을 끼고 보시는 게 맞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이건 과장이 있을 수도 있는데 그래서 주급은 믿을 수 없다. 그렇죠. 이런 걸 좀 감안하셔야 되고. 그래서 풋볼 메이저가 좀 되게 대단한 것 같더라고요. FM은 다 나와 있잖아요. 그렇지. 얼마인지 근데 뭐 이제 대략적으로 이제 환산한 거겠지만. 그래서 레길론은 이 정도로 보이고요. 베일 역시 딜이 거의 대부분 마무리가 된 것 같습니다. 무리뉴는 이 베일의 다이나믹함을 원했다라는 얘기를 하고 역시 레비가 협상을 좀 가속화시켰는데 킬패트릭의 얘기에 따르면 레비가 생각하기를 베일을 영입한다면 토트넘의 브랜드 가치가 좀 더 높아질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얘기를 했고 어쨌든 스타 선수니까. 그럼요. 그러니까 우리가 얘기했잖아. 이 선수가 저는 막 되게 마음에 안 들고 싫어한다 그랬지만 예전에는 달랐어요. 지금 하는 모습이 싫은 거지. 맞아요. 근데 예전의 기량을 부상 없이 보여준다고 한다면 예전의 기량의 80%만 보여준다고 그래도 지금 토트넘의 그 KBS 라인은 리그 최상위 수준입니다. KBS 라인 미시네 잘. KBS 입에 붙지 않나요? 본인이 또 나간다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 건 아니고 BBC에 이어서 KBS 방송국 라인이죠. 방송국 브로드캐스팅 스테이션. 그렇지. 오케이. 여튼 코로나 검사 같은 아주 세부 사항을 남겨놓고 나서 나머지는 다 마무리가 됐다. 근데 어젯밤이랑 오늘 새벽 사이에 그 스페인에서 임대딜 무산됐다 라는 얘기가 나왔어요. 그래서 뭐야? 봤더니만 딜이 무산됐다는 게 아니라 임대가 아니라 이적료 빵 그리고 주급 토트넘 전액 부담 그리고 어떤 이 퍼포먼스에 따른 보너스만 지급하는 형태의 완전 영입이 될 수도 있다. 그러니까 딜의 형태가 전환될 수도 있다라는 얘기가 호세 펠릭스 디아스한테 나왔어요. 마르카. 근데 그렇게 되면 사실 주급은 되게 부담스럽지만 이적료는 없네?
뭐 베일 이적료가 사실 한두 푼 일이 될 것도 만약에 아니고. 발생이 된다 그러면. 그런데 이 얘기가 나왔다가 다시 도미닉 킹이랑 사미 목벨 독점으로 아니다, 한 시즌 임대다. 그리고 임대료랑 주급을 하면 한 200억 이상이 드는 딜이긴 하다. 근데 여기에서 주급은 레알이 어느 정도 보조를 할 것이다라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토트넘이 지금 지속적으로 원했었던 게 그거잖아요. 베일을 영입을 하는 대신에 이 주급 관련한 부분은 어느 정도 100% 보조를 해달라는 게 아니라 일정 부분 보조라고 나머지는 우리가 낼게. 그렇죠. 이런 딜이었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모르긴 모르겠지만 저는 스페인 얘기보다는 이 잉글랜드 언론 쪽 얘기가 맞는 것 같고 특히나 도미닉 킹이랑 사미 목벨은 도미닉 킹도 아주 틀린 얘기하는 사람이 아니고 목벨은 최근에 굉장히 또 신뢰 이 맞추는 확률이 올라가서 이들의 독점 기사라고 한다면 이게 가장 가능성이 좀 높지 않을까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두 선수는 조만간 옵션이 뜬다라고 보시면 돼요. 여기에서 타임즈에서는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베일 딜과 별도로 스트라이커에 대한 영입도 노리고 있다. 근데 물론 저는 우리가 어제 얘기했던 것대로 베일 딜에서 공격수 영입을 끝낼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뭐 솔직히 못 돌리는 건 아니에요. 그렇지. 막상 오면 돌릴 수 하면 있어요. 할 수 있어. 모우라도 있고, 뭐 라멜라도 있고, 소니도 있고, 그러니까 베르바인도 있고. 그러나 공격수 영입도 여전히 알아보고 있다라는 뉴스가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어제 이제 우리 영상 중에 그 무리뉴가 베일을 잘 썼다라는 얘기를 이제 했었는데 한 시즌 차이로. 그러니까 베일을 쓰기 시작한 레알 마드리드의 첫 감독은 안첼로티였어요. 저는 주원이 형이 그 말한 게 기억이 안 나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건 있어요. 얘기를 할 때 우리 대본도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은 그 얘기가 뭐 잘 듣고는 있지만 그냥 네 하고 넘어가는 경우도 있는데 그것도 우리도 저는 얘기를 듣긴 들었는데 그냥 맞나 보다라고 생각하고 넘어갔는데 나중에 보니까 한 시즌이 차이가 나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어제 알았어요. 그래서 뭐 몇 초? 하고 봤더니 이제 그때 말씀하셨죠. 정정 댓글을 다 달긴 했는데 그거는 저희가 잘못된 정보를 말씀드려서 이거 정정하겠습니다. 자, 어쨌든 그래서 두 명의 스트라이커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솔직히 얘기하면 둘 다 가능성은 전 굉장히 떨어지는 공격수들이라고 생각해요. 왜냐면 너무 좋은 공격수들입니다. 일단 첫 번째, 소튼의 데니 잉스. 잉스는 이제 지난 시즌 기점으로 완전히 그러니까 뭐 지금 저는 솔직히 탑급 스트라이커라고는 못할 것 같아요. 잉글랜드 내에서는 굉장히 수준급 스트라이커. 네, 근데 이제 사실 보여준 기간이 너무 짧고 한 해니까. 그리고 이제 부상도 사실 장기 부상이 경력이 있었던 있죠. 케이스고. 근데 이제 지난 시즌에 너무 잘했고. 근데 이 선수 같은 경우는 2위였잖아요, 득점 2위. 맞아요. 오바메양이랑 가봉맨이랑 동점이었어. 네, 동률이었는데. 이거 어찌됐건 지금 토트넘이 찾고 있는 건 팀의 메인 스트라이커가 아닙니다. 케인이 있으니까. 백업 스트라이커예요. 그렇죠. 근데 과연 잉스가 왔을 때 백업으로 만족을 할 거냐, 저는 이게 진짜 중요 포인트라고 보거든요. 잉스가 지난 시즌 리그만 22골이고 공시즌 24골이니까 25골이니까 엄청나게 훌륭한 스탯을 쌓았습니다. 솔직히 지난 시즌 기준으로 하면 케인보다 잘했죠. 그렇지. 지난 시즌만 놓고 보면 그만큼 스탯이 좋았으니까 케인은 또 부상으로 빠진 기간도 있었고. 그래서 일단 이 얘기가 있지만 저는 개인적으로는 가능성이 좀 높지 않다고 보고. 다음, 역시 이 선수도 마찬가지입니다. 무리뉴가 이 타임즈의 기사에 따르면 임대호 영입의 그림으로 좀 영입을 하고 싶다라고 얘기 나온 이 이탈리아 93년생의 공격수는 바로 토리노의 안드레아 벨로티입니다. 그래, 벨로티 얘기가 지금 심심찮게 좀 영국 쪽에서 나오고 있더라고요. 근데 이 벨로티가 토리노의 에이스예요. 저는 이 선수는 아주 폭발했던 그 타이밍보다는 뭐 득점수가 좀 줄긴 했지만 5대 리그 어느 중상위권 팀에 가도 충분히 역할을 해줄 수 있는 공격수 중에 하나로 꼽히고 있어요. 스탯을 보세요. 준수합니다. 아주. 계속 두 자릿수 골을 넣었었고 저는 솔직히 얘기해서 이 벨로티가 이렇게 꾸준히 쭉 하고 있을 때 피용택이 딱 등장을 했잖아요. 근데 피용택은 솔직히 말해서 잠깐 반짝하고 그 뒤로 훅 꺾였단 말이에요. 저는 벨로티도 솔직히 얘기하면 비슷하다고 생각했었어요. 근데 제 예상과는 다르게 준수하게 지속적으로 두 자릿수 골을 넣고 있단 말이야. 네네. 그리고 토리노가 과연 이 선수를 이런 식으로 매각을 할까? 말도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어쨌든 팀의 주전 스트라이커를 지금 토트넘은 임대를 해오고 그 이후에 완전형의 옵션을 뭐 포함을 시키든 안 시키든 이런 딜을 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네, 근데 어떤 팀이 본인 팀의 메인 스트라이커를 임대로 내줍니까? 안 되죠. 토리노는 오히려 여기에 지금 토레이라를 영입해서 본인들의 전력을 강화시키려고 하는데 벨로티가 나가면 말짱황이에요. 저는 이거는 어차피 방점을 찍어줘야 되기 때문에 가능성이 떨어진다고 차라리 오히려 지난 시즌 중반에 영입이 잠깐 링크가 났었던 윌리안 주제 같은 선수란 모를까.
그렇죠. 주제는 뭐 어쨌든 무산이 되긴 했지만. 그랬다가 이제 그 이후에 뿅 이렇게 된다면 이사크가 오히려 많이 뛰었잖아. 맞아요. 그래서 저는 이 둘은 링크가 나긴 하지만 가능성은 좀 떨어지지 않나라는 네. 생각이 들고, 자 그러면 우리가 베일이랑 레길론이 영입이 되고 백업 스트라이커까지 많이 영입이 된다 칩시다. 과연 그러면 진짜 챔피언스리그 티켓 도전을 할 수 있나? 가능하다고 보시나요? 우리가 체크해 봅시다. 네. 현실적인 라이벌은 저는 개인적으로 챔스 도전이라고 한다면 맨유, 맨시티, 첼시, 리버풀은 제외. 네. 나머지 팀들이랑 경쟁을 해야 되는 거 아니야? 그래서 그 중에 내 팀 하나를 끌어내려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최소한 이 밑에 팀들, 우리가 얘기할 아스날, 울버햄튼, 아스날. 에버튼, 레스터 이 네 팀은 이기고 가야 된다는 얘기죠. 네네네. 그래야 위 팀이랑 비비든지 말든지 할 거 아니야. 근데 일단 에버튼 졌고. 그래, 그러니까. 네. 자, 그럼 우리가 감독과 전술, 공격, 미드필더, 수비엔 골키퍼를 묶어서 과연 토트넘이 이들보다 확실히 낫냐를 보겠습니다. 자, 감독과 전술, 아스날보다 토트넘이 나은가요? 저는 아스날이 더 낫다고 봅니다. 저도 아스날이 지금까지 보여준 아르테타의 모습은 비교 우위에 있다고 봅니다. 네. 그게 크진 않지만 오히려 전술적으로 아르테타의 아스날이 좀 더 나아지는 모습을 보였으니까 토트넘 팬들도 무리뉴의 전술에는 의문점이 있단 말이에요. 맞아요. 이거 아스날 비교 우위. 네. 에버튼. 이거 에버튼 우위죠. 나도 비교 우위. 네. 울버햄튼? 울버햄튼 팬들이 누노 감독 별로 안 좋아한다. 근데 솔직히 저는 울버햄튼이 조금 더 위라고 생각하는 건 뭐냐면 그러니까 울버햄튼의 스타일이 지금 2시즌째 지속이 되고 있는데 이게 계속 먹혔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이번 시즌에 다시 들어왔고 그리고 울버햄튼도 셰필드 잡았지. 나름 보강을 되게 착실하게 잘했습니다. 저는 이런 점 따져봤을 때는 지금 토트넘은 우리가 지금 에버튼전을 보고 든 생각은 그거잖아. 그래서 지금 무슨 축구를 하려고 하는 거냐? 모르겠다. 아직도 모르겠다. 근데 저는 그런 방향성적인 측면에서는 울버햄튼이 조금 더 위에 있다고 봅니다. 저는 요건 똔똔. 거의 비슷. 레스터도 로저스 쪽이 좀 더 레스터는 근데 언제나 우리가 지난 시즌에도 또 어떤 로저스의 그게 발동이 됐지. 끝물로 가서 뒷심 부족. 근데 지금 토트넘은 앞심부터 부족이에요. 솔직히 얘기하면. 인정합니다. 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역시 저는 전체적으로 토트넘이 네 팀 다 쉽게 우위라고 얘기할 수 있는 팀은 하나도 없다. 그렇게 보이고. 그게 다 맞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누가 더 진짜 우위인지 모르겠지만 자신 있게 토트넘이 이 팀보단 좋아라고 얘기할 수 있는 팀은 없는 것 같아요. 애매하다. 네, 전술만큼은 감독과 공격. 만약에 KBS 라인이 이거는 그러니까 우리가 베일이 솔직히 해서 풀타임 주전 이게 다 뛸 거라고 그거는 무리야. 한 반절 소화한다 칩시다. 한 뭐 15경기? 20경기. 20경기? 그렇게 많이 나와? 아니 그러니까 오케이. 네, 20경기 나온다고 20경기. 아스날이랑 공격? 근데 KBS가 20경기가 다 되면 나는 KBS가 세긴 하다고 봐요. 네, 근데 저도. 그건 있어. 베일이 뛴다고 해서 폼이 계속 좋지도 않았어요. 이거 좀 근데 나 가봉맨 때문에 좀 애매한데. 가봉맨 그리고 라카제트 최근에 좋고 그 다음에 윌리안도 있고. 저 이거 아스날이 위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손흥민, 케인 여기에 베일인데. 그렇지. 베일이 어느 정도 하느냐에 따라 다르지만 만약에 베일이 예전 기량의 80%를 보여준다. 그러면 토트넘 우위. 근데 베일이 진짜 최근에 보여줬던 것처럼 못한다. 그럼 아스날 우위. 에버튼. 이건 토트넘 우위죠. 에버튼은 칼버트 루인이랑 히샬리송인데 히샬리송은 굉장히 좋은 툴의 공격수입니다만 저는 요거는 역시 토트넘 우위. 네. 울버햄튼. 전 이것도 토트넘 우위라고. 나도 봅니다. 토트넘 우위. 네. 레스터도 사실 공격진만 놓고 보면 좀 비슷한 것 같기도 하고. 왜냐면 케인, 손흥민 둘만 해도 이게 사실 무시할 굉장히 만한 위력적이죠. 활약이 아니거든요. 형은 어떻게 보시나요? 난 토트넘 우위. 저 비슷비슷할 거라고 봅니다. 왜냐면 바디가 어쨌든 또 득점. 근데 여기도 베일이 만약에 예전처럼 보여준다. 그럼 토트넘 우위예요. 그만큼 베일의 역할이 중요하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 미드필더 아스날, 토트넘. 아스날은 난 여기에서 아우아르든 파티든 누가 오느냐에 따라 다른 것 같아. 온다면 나는 아스날이 괜찮다. 근데 오지 않고 자카세바요스만 간다. 그러면 토트넘이 뎁스 면에서는 두껍습니다. 저도 그런 것 같아요. 네. 어쨌든 호이비에르도 영입이 됐고, 그렇지. 기존자 로셀소도 있고, 문돈벨레 일단 뭐 좀 보긴 해야겠지만, 그 정도인 것 같고. 에버튼은 나 에버튼이 좋은 것 같아. 저도 에버튼이 더 좋은 것 같아요. 에버튼 이걸 봤잖아 우리가. 울버햄튼. 알랑 한 명 들어가면서 이게 확 달라졌어. 두쿠레랑 하메스랑 다. 에버튼이 우위.
예. 울버햄튼. 울버햄튼도 저희가 비슷비슷하다고 보거든요. 왜냐면 저는 무티뉴를 진짜 좋은 선수라고. 난 무티뉴 존나 좋은 선수라고 봐요. 네. 나는 이거는 뎁스 면에서는 미드필더는 토트넘 우위인 것 맞아요. 뎁스는 토트넘이 앞서는 것 같습니다. 레스터 이건 레스터. 나도 레스터가 좋은 것 같아. 메디슨 같은 선수도 있고. 그리고 뭐 이제 우리 최두리 선생님도 계시고. 최두리는 그렇다 치지만 은디디 그래 은디디. 좋잖아. 수비랑 골키퍼 아스날. 이건 토트넘. 이건 토트넘 우위. 왜냐 아스날은 아직 불안해. 영입은 됐지만 이거 봐야 돼. 맞아요. 마갈량니스랑 살리바랑 어떻게 할지를 몰라. 에버튼. 수비랑 골키퍼만 따지면은 저는 토트넘인 것 같거든요. 난 똔똔. 에버튼도 홀게이트 말고는 미들 센터백이 없지만 난 풀백 면에서. 그리고 요리스나 이런. 근데 이거 똔똔인 것 같다. 난 똔똔인 것 같아. 왜냐면 여기가 센터백이 또 아주 튼튼하진 않아 토트넘이. 맞아요. 울버햄튼 울버햄튼 백슬인데. 저는 근데 이거 울버햄튼이 우위인 것 같아요. 왜냐면 저는 파트리슈도 진짜 잘하는 좋은 골키퍼지. 생각하고. 뭐 윌리볼리라든지 그리고 이제 로망 사이스. 뭐 그런 선수들도 전 나쁘지 않다고 보기 때문에 지금 토트넘 센터백 라인 그리고 풀백 라인 생각해 보면 레길론이 들어와서 되게 좋아지긴 해요. 비슷비슷한 것 같습니다. 이것도. 레스터. 이건 레스터요. 레스터. CNG도 있고. 그 정도. 그리고 레스터가 이제 풀백 라인이 또 좋아졌으니까. 좋지. 맞아. 또 카스타뉴까지 왔으니까. 그러니까 솔직히 얘기하면 이 네 팀과의 경쟁도 쉽지 않다. 그러니까 비슷비슷한 게 많고 오히려 비교를 했을 때 떨어지는 면도 많다. 또 있다. 그러니까 이 네 팀과의 경쟁도 치열할 것인데 이 네 팀을 다 제끼고 딱 보면 이제 그때 맨유, 맨시티, 리버풀, 첼시가 있는 거야. 진짜 토트넘의 챔스 티켓 도전은 험난할 것이다. 맞아요. 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일단 베일 레길로는 아마 오피셜이 뜨면 저희가 또 영상을 찍겠고 스트라이커도 가능성이 없진 않은 것 같아서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